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나스닥 50%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면 증권사도 위험하다 라는 주제로 2020년 4월 6일 월요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안정펀드 급한불 껐다. CP금리 13일 만에 상승세 멈췄다 라는 게 있는데요. CP금리란 기업 어음이라고 이제 부르면 됩니다. 치솟기만 하던 기업어음 CP금리가 13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조성한 총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가동을 시작했고 한국은행이 금융회사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에 나서면서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 자금시장 경색의 근본 원인인 증권사 CP시장은 여전히 불안에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거죠.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는데요. 일단 기업 어음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 어음 금리가 3월 17일서부터 이제 치솟기 시작했다가 4월 3일에 겨우 안정을 찾았다는 소식입니다. 3월 17일이 어떤 날이냐라고 보시면 3월 17일 날이 3월 16일 날 이때 마이너스 30% 지점까지 떨어진 날입니다. 보시면 이때 이렇게 제일 최대로 많이 떨어진 날이죠. 최대로 많이 떨어진 날 거의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찍은 날이고 첫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V자 반대로 갈지 데드캣 바운스로 갈지는 모르는데 저는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로 이제 부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날이고 요 다음 날 3월 17일 날 왜냐하면 3월 16일 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나서 3월 17일 날 돈이 모자랐다라는 거죠. 어떤 돈이 모자랐냐? 이때 이제 나스닥이 얼마 떨어졌냐면 12.32%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0년간 역대 최고 기록으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한국 증권사들이 해외에 투자한 ELS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품들이 마진콜이 들어온 거죠. 마진콜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증권사 ETF 같은 것들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주로 이제 해외 증권사나 아니면 해외 이제 투자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 낙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터치를 하면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이제 터치를 하면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조단위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자꾸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 손실이 일어나면 달러로 이 상품들 손실을 메워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단기 회사채 CP를 발행을 하죠. CP를 발행을 해가지고 시중에 달러를 이제 싹쓸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회사채가 아닌 시장,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3개월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5년물, 10년물 이런 회사채 시장까지 이제 불안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물도 이렇게 불안하게 시중에 있는 달러 자금들을 이제 쓸어 모으는데 3년이나 5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라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럴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CP, 어음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다. 회사채 시장도 불안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P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이 시행되기 시작한 영향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채권 안정 펀드라는 게 있는데 채권 안정 펀드, 체한 펀드라고 하는데 이 체한 펀드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97년도 IMF 위기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대우가 막 부도가 나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그다음에 금리는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제 치솟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문제가 뭡니까? 부도가 난다는 게 뭡니까? 부도가 난다라는 거는 수표를 발행했는데 부도가 난 거죠. 아니면 채권을 발행했는데 부도가 난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안 갚은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보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만 지나면 얘네들이 이제 수출 대금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이 채권을 갚을 수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마르는 거야. 이렇게 돈이 마르게 되면 한국은행이나 이런 정부 당국이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래서 채권 안정 펀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우리나라 시중은행, 증권사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채한 펀드를 만들고 채권 안정 펀드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운용사들한테 한국은행이 우리가 한 50% 정도는 니네들 사온 CP를 내가 현금적으로 사올 테니까 니네들이 CP를 대신 매입을 해줘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렇게 CP를 직접 매입을 하면 아마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용사들이 이렇게 산업은행 등 84개 금융회사가 출자해 조성한 채권펀드는 지난 2일부터 금융시장에서 발행되는 A1 등급 CP를 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A1 등급은 뭡니까? 예. 한마디로 안정적인 등급이죠. 안정적인 등급들을 쫙 그 한국은행이 사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 게 없잖아요. 그 원래 이제 그 채권을 사던 이제 플레이어들 이런 사람들이 그 밑에 등급을 사면서 밑에 등급까지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금리로 CP를 사들이면서 단기 자금 시장이 변동성이 다소 진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막 마르고 이런 시장 자체가 좀 진정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날 한은이 금융사 14곳, 은행 2곳, 증권사 12곳이 매입을 요청한 5조 2,500억 원어치 RP 91무를 모두 매입한 것도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채권 안정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우량한 회사채를 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겨우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1.37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2.23 이렇게 스프레드가 이렇게 커진 거죠. 예, 스프레드는 뭐냐면 뭐 기존에 기존 금리하고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그 금리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사가 위험하고 그리고 채권 그 뭐 기업 어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이 되겠죠. 뭐 기준금리는 0인데 0에 빌릴 수 있는 게 평상시잖아요. 근데 어떤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그러면 10%를 준다 하더라도 안 빌려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1.37에서 2.23까지 갔는데 꺾인 게 언제입니까? 4월 3일 날 꺾였다. 그래서 2.19%까지 겨우 꺾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꺾인 거는 한마디로 한국은행이 돈질 해가지고 꺾였다라는 겁니다. 채권펀드가 이날까지 사들인 CP는 SK텔레콤, GS 리테일, 아워홈 등 대기업이 발행한 CP가 대부분인 걸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이렇게 증권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ELS 같은 것들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얘네들이 30%까지 떨어지면서 30%까지 떨어지면서 그 손실이 났고 그 손실이 난 걸 이제 달러로 메꿔야 되니까 그 달러를 이제 그 3개월물 그 RP를 발행을 해가지고 3개월 이제 기업보험 CP를 발행을 해가지고 달러를 싹쓸이 하는 과정에서 우량한 회사채까지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채권펀드가 사들인 거는 아까 이제 A1 등급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SK텔레콤이라든가 GS 리테일이라든가 뭐 아오홈 같은 그 대기업이 발행한 CP를 대부분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권사가 발행한 CP는 왜 안 사줬냐? 나스닥이 30% 찍은 이후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20%까지 올랐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25% 지점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떨어져서 현재는 25% 지점인 7,373.08포인트입니다. 정고점은 언제냐면 9,817.18포인트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혹시나 아니 이번 주죠. 이번 주에 혹시나 나스닥이 다시 폭락을 하면 증권사 CP는 더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또 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이제 낙인 배리어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또 터치를 하면 그때는 더 손실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단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시장이 다시 이 금리 스프레드가 높아지면서 2.23이 아니라 3이나 4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한 600억 불 이거를 3월 31일에 정부에서 120억 불 뭐 다 이제 이날 소지는 못했는데 이 120억 불을 이제 썼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 날까지 120억 불을 이제 그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래 한미 통화 스와프는
2008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때는 한미 통화 스와프 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어요. 뭐 다음 날서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그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집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집행까지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한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면 원래 증권사 해외 투자가 너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이후에 그 2000선에서 이제 박스피로 움직이고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거의 한 3배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다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증권사가 이렇게 ELS 상품이라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해외에다가 이제 투자를 열어줬고 또 특히나 이제 개인들한테도 이제 투자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서 생산성이 이제 떨어진 한국에서는 이제 기술로서 이제 생산성을 못 올리니까 결국은 이제 환율을 올려서 수출하는 방법이 가장 쉽게 이제 GDP를 올리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환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천원에 달러당 1,000원에 수출을 하는 것보다 달러당 1,200원, 1,300원에 수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굉장히 인건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환율을 올리게 되면. 근데 만약에 예전처럼 정부 차원에서 환율을 조작을 하게 되면 환율 조작국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을. 그러다 보니까 합법적으로 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해외 투자를 장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 뭐 증권사, 뭐 이런 회사 이런 것들이 원화를 바꿔가지고 달러를 갖고 나가서 해외에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 환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지속적으로 2008년도 이후에 그렇게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늘질 않았어요. 전혀. 늘긴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가파른 속도로 뭐 한 500억 불씩 원래 늘어야 정상이죠. 예, 원래 해외로 나가질 않는다면. 그런데 뭐 한 4천억 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만하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달러를 바꿔서 해외에 투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개인한테도 한 5년 전서부터 HTS로 얼마든지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게 만든 것들도 우리나라가 환율을 올리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조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권사들이 해외에다 너무 많은 돈들을 갖다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까지 일으켜가지고 상품들을 썼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불안해진 겁니다. 외환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 3개월물 CP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외환시장이 불안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금리 상승세는 일단 멈췄지만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다. 투자 심리가 냉각된 배경인 증권사 CP 발행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서다. 제한펀드가 가동됐지만 증권사가 발행한 CP는 여전히 매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CP는 매입 대상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시 위기가 언제 오는가라는 거죠. 언제 오냐면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30%가 빠졌기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손실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달러를 메워야 된다. 그게 이제 한 조 단위로 났다라는 거예요. 증권사당. 그러면서 만약에 50%까지 빠진다. 나스닥이. 그렇게 되면 또다시 증권사가 또 손실을 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했다. 2배짜리를 했다. 그러면 50% 빠지면 바로 0이죠. 0. 거기다가 뭐 델타라든가 보잉이라든가 아니면 익스피디아라든가 이런 그 미국 기업, 지금 손실을 굉장히 많이 있는 기업, 이런 데들이나 아니면 진짜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투자를 했으면 이미 깡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미. 1위 기업에 많이 투자한 게 아니라면 그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죠. 그러면 손해는 이미 이제 다 봤고 그게 이제 천문학적 손실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CP 금리 급상승을 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ABCP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을 언제라도 다시 요동칠 수 있다.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부동산 PF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대출 채권을 기초로 삼고 지급 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보강해 만든 ABCP를 대거 발행해 왔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솔직히 뭐 이렇게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주식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증권사들이 새로운 것들을 이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증권사들이 지난해 발행한 PF 대출 AB, CP만 해도 약 13조 원에 달한다. 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준 600억 불의 이제 통화 스와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주식 시장이 더 떨어지면 순식간에 다 날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도 한국이 추가로 돈을 더 빌려야 되는데 미국이 돈을 더 빌려줄까라는 것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시장이 어려워졌다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한국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영란은행을 파산시켰던 것처럼 그 달러를 이제 빌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팔아버리면 공매도를 쳐버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패닉에 빠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달러가 수직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개미들은 달러를 꽉 쥐고 수수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를 찍으면 마이너스 30%를 찍으면서 더 떨어진다. 이런 기미가 보이면 일단 빌로 갈아타는 게 좋다라는 거죠. 빌이 이제 티커인데 BIL입니다. 그래서 뭐 S&P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개월에서 3개월물, 1개월에서 3개월물의 미국 단기 부채입니다. 국채고요. 그리고 얘네 국채 ETF인데 얘네들은 MSFT 뭐 이렇게 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죠. 그런 식으로 그 BIL을 치면 BILL이 아니에요. BIL입니다. 예, BIL을 치면 바로 이런 그 미국 단기 국채 ETF가 뜹니다. 그래서 B를 사시면 일단은 망하진 않아요. 예, 증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빌 같은 경우는 ETF는 전부 그 부산에 있는 증권 예탁원에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하나 개설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옮겨서 빌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증권사에 이제 달러 예수금만 갖고 있었다. 그러면 증권사가 파산했을 때는 한 5천만 원까지 보호는 받겠지만 나머지는 이제 보호를 못 받겠죠.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짜리는 이하짜리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 만약에 5천만 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좀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BIL로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하나은행 447 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입니다. 예.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면 증권사도 위험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